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 전환 시 보험료 할인 혜택 연장이 된다는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전환율은 1% 미만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뉴스 기사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 전환을 많이 안 하는지, 왜 연장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현재 상황에서 전환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예전 실비 끌고 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고 방향 잘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연말까지 전환하면 보험료 50% 할인된다고 했는데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연말까지 보험료 50% 할인이 된다. 원래는 1에서 3세대 실손보험 가입한 소비자가 4세대로 전환할 때 1년치 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6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험료 감면 혜택을 6월 말까지 적용하고 중단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과잉 진료들도 많이 나오고 또 보험 사기 등도 많이 나와서 요즘 백내장 보험금 지급하니 많이 도수 치료 어떻게 하니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4세대로 전환하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고 또 할증되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 쓰거든요. 또 자기 부담금이 높다 보니까 안 아픈데 가서 치료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그렇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4세대로 빨리 전환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는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보면 한 보험연구원은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기존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게 좋고 예전 실비는 내 보험료만 할인 할증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는 4세대로 전환하면서 보험료를 절감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유형 상향 등을 고려해 4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우 신중하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4세대 실비 특징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급여, 비급여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비급여는 다 특약으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좀 증가했죠.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다. 그리고 비급여 이용량 기준에 따라서 할인하고 할증이 적용되는데 사실 할증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2%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많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200만 원 한도 규정이 비급여에서 삭제가 됐죠. 비급여 지금 못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한도 규정을 적용해버리면 안 되니까 삭제를 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했고 보장이 좀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특징 아시고 전환 여부 신중히 결정하셔야 돼요. 또 다른 뉴스는 4세대 실손 전환율이 1% 미만이다. 보험료 반값을 적용해준다고 하는데도 전환율이 1% 외면받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이런 뉴스가 있어요. 최근 1년간 전환 계약이 21만 건인데 실손 가입한 전체 계약의 0.7%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4세대 상품 출시 전에 절판 마케팅이 영향을 좀 준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어요. 3세대로 다 전환시킨 거 아니냐 그 내용이죠. 전환 계약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한 게 이유다 라고 이야기했고 전체 실손보험 계약 2,800만 건에 전환한 게 21만 건이니까 0.7%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다시 볼게요. 추정되는 이유가 절판 마케팅 때문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보험사들은 4세대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9세대 상품을 대거 팔아치웠다. 그러니까 3세대를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작년 상반기에만 3세대 착한 실손을 167만 건을 판매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월달 2021년 6월에는 무려 60만 개의 신계약을 모집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착한 실손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니까 이제 3세대로 전환을 해라. 없으면 3세대 새로 가입하든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든지 실손 전환제도 통해서 3세대로 가입해라 라고 했던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손 갈아타기를 해야 할 9세대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1, 2세대 실비 가입자들이 대거 3세대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만큼 전환 가입할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작년에 잘 3세대를 전환했으면 여러가지 좋았을 점이 많았는데 그때 못하신 분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 4세대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어떤 경우를 좀 봐야 되냐면 구독자님 사연 이런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65세 부모님이 1세대 실손보험비로 각각 10만원 넘는 금액을 냅니다. 지금이라도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지병도 있습니다.
근데 5년마다 갱신이라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지 몰랐고 다른 보험하고 하면 부모님 보험료만 70만 원 넘게 낸다.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근로능력도 70까지일 텐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병이 있으셔서 어떤 분은 전환도 안 된다고 하고 병원 갈 일 많을 테니 놔두라 하셔서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어도 전환 되십니다.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전환은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고 비싸졌다라고 하면 전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비를 최대한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보험은 실비 보험에 비하면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실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비가 실제로 4세대까지 떨어졌어도 전체 병원비에 국민건강보험이 내주는 거, 그리고 실비보험이 급여가 내주는 거, 비급여가 내주는 거, 그런 거 다 따지면 총 병원 치료비의 90%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하고 4세대 실비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가정 재정에 크나큰 위험이 닥칠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부담되면 줄이는 게 좋다. 근데 보세요. 지금 65세인데 보험료를 7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게 이거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65세 유병자 기준으로 예전에 보험료 뽑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남성분 뭐 많이 하면 뭐 15만 원, 여성분도 한 뭐 11만 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두 분 합해도 한 26만 원, 30만 원 미만으로 될 거를 지금 70 넘게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구성이 잘못됐고 불필요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고 소득도 줄어드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면 노후 자금이 잘 준비가 됐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요거를 대폭 줄이시고 지금이라도 계속 저축을 하시고 노후 자금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세대 실비가 보장이 낮아졌다고 무조건 회피해야 될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전환해야 되실 분들은 전환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각자의 상황이 맞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 전환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전환을 기피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1, 2세대 실비 가입 중인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서 실비 해지하기보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보장을 좀 줄어도 길게 끌고 가자. 그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세대로 전환해도 좋은 케이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181편 영상에도 한번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결정을 좀 내려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알아보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